안녕하세요. 이거 제 컵, 깨알 홍보 글로벌 공대인 머그컵. 오늘 주제는 1월 라이브 미국 집 구매에 관한 모든 것 일부. 오늘 토픽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 미국 취업을 했다 치자. 그 다음은 뭐? 이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뭔 것 같아요? 영주권일까? 야, 영주권도 될 수 있겠죠? 영주권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집 구매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신분 해결보다도 더 빨리. 제가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동생들, 후배들 이제 뭐 취직했다 그러면 이제 집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제 하는 말이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거든요. 뭔 준비 도대체? 뭐 마음의 준비? 뭐가 뭘 준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이제 타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 동생들이 하는 얘기, 동생 또 혹은 뭐 동년배도 있고 많죠. 미국에서 집을 사고는 쉽죠. 그런데 이제 집을 못 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나오는 세 가지 이유인데 저는 아직 영주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국 다시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을 아직 못 사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죠. 이제 첫 번째, 아직 영주권이 없어요라고 하면은 아니 집 사는 거는 비자 스테이터스랑 아무 상관없어. 외국인도 집을 살 수 있어. 심지어 F1 비자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유학생 비자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 돈이 없어요 하면은 없으면 모기지 대출 받으면 되지. 너 취직했잖아. 그럼 대출 나오니까 집을 살면 되지. 그럼 만약에 나중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할 일이 생기면요, 이러면은 그 집 팔고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박. 여기까지 들으면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반박을 해요. 반박에 반박. 첫 번째, 비자 스테이스랑 상관없어. 그냥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집을 덜컥 샀다가 나중에 회사가 잘리면요. 이렇게 또 물어봐. 그럼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운페이 20%를 집값 전체에서 다운페이 20%를 해야지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운페이 20%할 돈도 없어요. 예? 만약에 20%면 5억짜리 집, 50만 불짜리 집이면 10만 불 있어야 된다. 한 1억은 현찰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세 번째,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한다면요 했을 때 팔고 가면 되지. 이러면은 그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해서 또 집을 못 산다. 반박에 반박을 하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안 친한 사람이면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그래 씨발 네 마음대로 해. 짜증나서 더 얘기 안 해. 그러고 얘기 안 하고 각별히 친한 사이면 한 번 더 재반박을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예. 집을 샀다가 회사가 잘리면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취업하면 되지? 뭐 어려워? 미국에서 재취업이 어려워? 되게 쉬워요. 미국 재취업이. 대단한 게 아니야. 예.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당하고 그리고 그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다 재취업이 돼요. 얼마 전에도 왜 작년 연말부터 아마존 뭐 트위터 해가지고 쫙 페이스북까지 엄청나게 많이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그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재취업이 돼서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미국은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재취업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안해? 그 다음에 다운페이 20%할 돈도 없어요. 그 20%까지 안 해도 돼. 좀 없어도 돼. 10% 5%만으로도 집 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10%로 집 산 사람. 한국을 다시 가야 한다면요, 팔고 가라고 했을 때 그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너는 그러면 시장에 딱 내놨을 때 안 팔릴 만한 집을 살 거냐? 안 그럴 거잖아. 인기가 좋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아무 집이를 막 살래? 네 집 사는데 다 이제 집 사는 걸 부러워해요. 집이 이제 미국 큰 집에 하우스 살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를 부러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취업만 되면은 1년 정도 지나고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쫄아서 못 사는 거야. 왜? 안 사봤으니까 모르니까 쫄아가지고 못 사는 게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알려주려고 해도 듣질 않아. 왜? 사람들이 자기만의 뇌피셜이 있거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듣질 않아. 사회초년생들의 대부분의 실수가 이겁니다. 첫 번째 실수가 집 사는 거를 굉장히 큰 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집 사는 게 뭐 큰 일은 맞죠. 근데 뭐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한 번의 이벤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집은 진짜 그냥 자동차 사고 팔듯이 재산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정도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죠. 자동차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는 큰 자산이긴 하지만 이게 이 집을 산다고 해서 내가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제발 큰일이 아니다 이거는. 물론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건 제가 차차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하지만
큰일은 아니다. 누구나 살 수 있다. 누구나 중에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 있죠. 미국에서 취업을 한 사람,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만 하면은 집은 살 수 있다. 취직을 못하면 집을 못 사죠. 아니, 취직 못해도 집은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그냥 현찰로 캐시로 빵 살 수 있잖아. 한국에서 돈을 막 몇 억씩 갖고 왔고 집을 빵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보고 있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모기지를 받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중국 vs 한국.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놀란 게 있잖아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잘 살아요. 미국에서는 확실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못 사는 인종 중에 하나예요. 국가 중에. 중국인이 잘 살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취업을 딱 하면 집부터 삽니다. 그게 학습돼 내려오는 거야. 실제로 제 회사에서도 결혼도 안 했어, 이 친구는. 젊은 20대 한 27, 26이야. 취직하고 1, 2년 안에 중국 애들은 다 들어와서 집을 다 사더라고. 그냥 조그만 집 있잖아요. 큰 집 욕심낼 필요도 없이. 뭐 텍사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몇 년 전만 해도 막 30만 불짜리 집이면 꽤 괜찮았거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30만 불이면 얼마 안 하잖아. 뭐 3억 5천? 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살 수 있죠. 자기 월급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게 학습된 거야.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걔네 엄마 아빠가 이 경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너 취직하면 무조건 집 사야 된다? 이거를 막 강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중국 애들이 정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저는 취직해서 1년 안에 집을 사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건 뭐 일반화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근데 그때 봤던 친구들이 이제 중국 애들, 그때는 젊었죠. 걔네들이 막 20대 막 갓 졸업하고 온 애들이 그때 3억짜리 집을 산 집들이 지금 다 막 5억씩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테크야 이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한국 사람 많은 거야. 근데 한국 사람 중에 그렇게 딱 질러갖고 집을 사는 사람을 못 봤다. 1년 안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좀 이렇게 회사를 다녀봤든지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 30대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니까는 빨리 집을 사야겠다. 렌트를 할 바에 그 돈으로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는 게 낫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20대들은. 그냥 주식은 또 겁나게 쉽게 해요. 그 돈으로. 근데 그건 나중에 하라. 집부터 사고 나중에 다른 재테크는 나중에 해라.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20대 너는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너의 그 렌트비가 못해도 1,500불 나가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는 애들 또 뭐 좀 웬만하면 좀 좋은 데서 사니까는 막 2,000불씩 한단 말이에요. 2,000불씩 매달 내면서 그 돈 아까운 줄을 모르고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나가는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2,000불을 모기지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2,000불 중에 이자로 다 나가겠지만 일부는 계속 내 에퀴티로 쌓인단 말이에요. 내 집의 일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 아시겠죠? 하우스홀드 인컴을 봅시다. In the United States by ethnic group 혹은 뭐 이제 the country of origin이라고 할까요? 원래 나라 출신. 인디언 아메리칸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항상. 평균 얘네들은 메디안 값이 10만 불이야. 중간 값이. 한국 보세요. 한국은 여기 잘 사는 척이 못 끼어요. 항상 중간 밑이에요. 한국보다 밑에 있는 나라 중에 뭐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 뭐 딱 네팔 뭐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 근데 중국한테도 안 되고 말레이시아도 안 되고 스리랑카도 안 되고 필리핀한테도 안 되고 다 안 돼. 근데 보세요. population with a bachelor degree. 교육 수준은 제일 높아. 한국이. 인도 다음이야. 인도는 뭐 이해해요. 70%니까 뭐 이만큼. 근데 한국은 절반 이상이 다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은 더럽게 낮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게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로 봐요. 20대 집을 사지 않는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최근 같아요. 코리안 72,000 많이 올랐네요. 하지만 인도네시아한테 안 되고 파키스탄한테 안 되고 한국에서 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 엄청 무시하지만 미국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대가 안 돼. 차이니즈 보세요. 차이니즈 안 돼.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 집 재테크를 엄청 잘해가지고 저기 텍사스 A&M에서 석사할 때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인턴애가 있었는데 걔네 아버지가 휴스턴 살고 있고 걔랑 걔 누나들이랑 다 텍사스 A&M 대학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걔네 아버지가 아예 거기서 그 집을 하나 샀어. 대출을 받아 샀겠죠. 근데 이제 그게 폴플렉스라고 1층에 2개, 2층에 2개 해가지고 그냥 빌딩 하나에 집이 4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집이. 허름한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지네 애들은 집 유닛 하나 주고 나머지 유닛 3개를 렌트를 주는 거지. 다른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애들한테 받는 렌트를 그 집 모기지로 내버리고 그러면 자기 애들 걔네들이 나가는 주거비가 전혀 안 들잖아. 근데 그런 폴플렉스 집이 얼마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그 시골 그런 데는 진짜 얼마 안 해요. 막 10명씩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 3명의 그 주거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심지어 남는 돈으로 용돈까지 준다. 그리고 그 관리를 걔네들한테 시키는 거야. 애들한테. 야, 니네가 그 나머지 3개에서 뭐 문제 생기면 니네가 다 고쳐주고 해가지고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 니네 용돈으로 가져가. 내가 월급 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때부터 집 관리를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배우는 거야. 경제 교육을. 여기서 제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 야,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은 이유가 있구나. 이게 이미 틀려. 예. 마인드 자체가 틀려. 한국 사람들처럼 뭐 석사, 박사 뭐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큰 기업으로 가야지. 이것도 있죠, 물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 많은 놈 장땡이에요. 예. 그리고 포플렉스 10채만 갖고 있어봐. 예?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 그러니까는 왜 그걸 안 하냐고. 그거를 빨리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해보는 게 중요한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 논문 쓰고 이게 아니야 지금.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한 40대면은. 사회초년생 대부분의 실수 2. 자신은 신분이 없어서 집 구매가 안 될 것으로 지레짐작. 넷피셜. 내가 지금 HB자인데 집을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질문을 제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H1B자 때 저도 집을 안 샀어요. 영주권 받고 집을 샀는데 뭐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집을 그때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집을 산 시점에서 3년에서 4년 더 이전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근데 나도 몰랐던 거야. 왜 몰랐냐.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여러분들 행운입니다. 왜냐면 내가 해주잖아 지금.